모든 장점만 있지는 않죠. 그래서 주의사항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사실 레티놀은 장점에 주목하기보다 이 주의사항에 주목하는 게 더 필요해요. 잘못하면 피부가 자극받고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. 제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. 첫 번째는 농도입니다. 레티놀의 함량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 함량이 효과와 부작용을 결정짓는다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런데 이 함량은 화장품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. 우선 우리나라 식약처가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인정한 수치는 약 0.075% 이상인데요. 보통은 0.3% 이상부터를 고함량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. 그래서 수치가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입문용으로는 0.075% 정도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붉어진다든지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피부에 자극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런 점들을 유의 깊게 관찰을 하시면서 농도를 차츰차츰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 쓰실 때 너무 무섭다면 저함량으로 쓰시되 격일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.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면 이틀에 한 번으로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데일리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함량을 또 좀 올려보시고 함량을 올린 다음에 또 이틀에 한 번,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차근차근 스텝업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. 두 번째는 성분이에요.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종류라고 했고 각질 제거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면서 필링젤을 자주 사용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굉장히 피부가 자극을 받고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. 또 한 가지는 비타민C를 같이 쓰는 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비타민 A로 각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타민C가 고농도로 얹어진다. 그러면 피부가 평상시보다 자극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는 비타민C, 저녁에는 레티놀 케어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역시 격일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는 바르는 시간인데요. 레티놀을 비롯하여서 레티날, 레티노익 애시드 이런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특히 자외선에 굉장히 좀 예민해요. 광과민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래서 이 자외선 노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. 이 레티놀을 이용한 스킨케어는 밤에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세안, 고양이 세수만 하시면 안 됩니다.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폼 클렌징을 이용한 폼 세안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불투명한 용기에 제품을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분명히 잘 닫은 것 같은데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화장품 뚜껑들이 막 다 열려있을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낮 동안에는 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까요? 용기에 다 투과가 되면서 좀 제품 유지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 느낌? 불투명한 용기에 잘 닫아서 밀폐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. 앞서 말한 이 3가지를 주의해 주신다면 피부가 뒤집어질 위험을 굉장히 좀 낮추고 레티놀의 효과는 높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게 사실 얘기를 들어도 좋다더라 뭐더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기억이 좀 도리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3가지만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입문용 레티놀이에요. 제가 앞서서 한 번에 고함량을 쓰시는 게 아니라 저함량부터 천천히 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 보시면 나오죠.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세럼인데요. 이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성분이 0.015%로 입문자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무난한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특히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레티놀에 의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자극 반응을 좀 진정시켜주는 진정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불어서 히알루론산도 같이 있다고 하니까요.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요. 올리브영 같은 데서 좀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중급용 레티놀 제품인데 너무너무 유명하죠. 아이오페의 레티놀 엑스퍼트입니다. 아이오페는 레티놀 하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. 아이오페에서는 무려 94년부터 연구를 쭉 진행을 했다고 해요. 이 레티놀 엑스퍼트는 함량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라인업이 많다 보니까 저함량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거가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. 중급자분들에게는 0.3%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 번째로
입문 중급을 거쳐서 뭘 해야 되겠죠? 고강도 레티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? 고강도 레티놀 제품 중에서는 디 오디너리의 1% 레티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오일 제형인데요. 오일 제형이어도 굉장히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흡수가 빠른 편이에요. 사용법은 마지막 스킨케어에 약간 덜어서 주름 등이 고민인 부분에 소량씩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아이오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바르는 방법이 홈페이지 같은 데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눈가 같은 너무 민감한 부위는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. 오늘은 이렇게 레티놀이 무엇인지 레티놀의 효과, 주의사항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결국 레티놀이 절대적으로 좋기만은 한 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었어요. 밤에 바르기, 비타민C나 각질 제거제와는 좀 피해줄 것, 그리고 함량에 유의할 것, 이런 것들이 있었죠. 홈케어 하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귀찮죠. 맞아요. 귀찮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의 피부는 굉장히 튼튼하지만 또 굉장히 또 예민하다 보니까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내가 원하는 효과, 그리고 건강한 피부, 탄력 있는 피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이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너무 끙끙 혼자 앓지 마시고요.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제품 선택이나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동안 레티놀을 사용하면서 좋다고는 했는데 왜 나만 이러지? 나만 좀 문제인가?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피부에 달콤한 솔루션을 더하다 꿀닥터였습니다. 안녕.